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입니다.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백신 확보 및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접종률이 8% 전후라고 해서 이게 너무 느리다고 이게 난리인데 소위 경제 규모가 세계 3위라고 하는 일본의 접종률은 고작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본의 접종 예약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본 IT와 행정의 후진성에 대해서 집중 저격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금주의 일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일본 언론에 소개된 것이지만 미얀마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뉴스가 두 건이 있어서 먼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미얀마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던 그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가 미얀마 군부에 체포됐다가 6일 만에 풀려나서 귀국했다고 합니다. 우선 사진부터 한번 띄워볼까요? 자, 사진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기타즈미 유키라고 하는 이제 45세 남자 일본인 기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2월에 체포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2월에도 체포됐다가 그날은 이제 당일날 바로 풀려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6일 만에 체포된 지 6일 만에 이게 석방이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니까 뭐 현지 소식을 더 많이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돼서 아쉽다라고 제법 좀 멋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기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취재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좀 심각한 것만 따져봐도 지난 2007년에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화 시위가 있었는데 일본인 기자가 진압 경찰이 총에 맞아서 숨졌고요. 2019년에는 동료 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들어갔던 일본인 기자가 IS에 붙잡혀서 참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제 공항 이제 이 기타즈미 기자가 공항에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교수님 그 저희들한테는 일본 그 젊은이들이 좀 활기가 없고 진취적이지 않다 하는 막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간혹 보면 이렇게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일본 기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이것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40대 이상의 일본인들 중에는 이런 네. 분들이 사실 꽤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특히 그 2.7년에 막 개정되기 이전에 네. 일본의 교육 기본법의 그 기본적인 이념은요, 네. 세계적인 시민을 교육한다 이거였습니다. 예, 예. 네, 그러나 이르자 아베 정권 때 2007년에 그것을 그 애국심을 간조하는 교육 기본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역시 아베가 네네네. 그런 일을 또 네, 그 했군요. 이후에 오히려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네. 오히려 세계적인 전신이 네. 굉장히 후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 진짜 그 이전의 교육을 잘 받은 네. 분들은 예. 그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라든가 네, 네. 이런 대위를 위해서 해외로 나간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퇴보를 한 거군요. 퇴보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책임은 굉장히 그 크다라고 예. 할 수 있죠. 예. 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자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이제 4, 50대의 베테랑 기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에서 나름 오랜 동안 이제 취재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석방되어 가지고 귀국을 하면 왜 정부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이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그러다가 체포가 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에 폐만 끼치고 오느냐 뭐 이런 또 비난을 듣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저는 뭐 이들이 어쨌든 그 일본인이지만 기자 정신은 평가해줄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또 하나 이제 미얀마 관련 기사인데요. 지난 16일자입니다. 일본에 이제 가장 이제 부수가 많다고 하는 요미우리 신문의 타하라 노리마사라는 아시아 총국장의 기명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요는 미얀마 주재 일본인들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인 89%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46.9%고요. 좀 의외죠.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인들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는 한국인들이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서줬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이 미얀마인들이 바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5.18인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한국인들한테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한국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라고 이제 서로 권한다고도 하는데요. 잠깐 사진 또 하나 보면 이제 바로 이 영화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택시 운전사 역할을 한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광주에 도착하는 장면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독일인 기자가 이제 송강호 씨하고 같이 이제 광주에 도착한 독일인 기자가 시민군들을 이제 취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 오늘은 뭐 5.18이니까 예. 마치 굉장히 좋은 뉴스를 그 기자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기자로서는 그 일본이 미얀마에게 상당히 많이 그 지원도 했고 네. 이번에 군사 쿠데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얀마인들을 많이 견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네. 한국에 대한 네. 그 호감이 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데 놀랐던 거죠. 뭐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셈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일본이 가장 그 의호적인 나라 그런 식으로 미얀마인들이 여론조사에서 찍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2배 이상 네. 호감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그 알아봤더니 바로 예. 5.18 오늘에 일어났던 그 관주 네. 민주화 운동이죠. 네. 거기에 대한 그 공감대가 네. 미얀마에서 예. 그 현존되어 있다라는 예. 놀라운 사실을 오히려 일본 기자도 알게 그렇습니다. 된 예. 것입니다. 예. 일본은 그러한 그 민주화에 고생을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일본 사람들조차 미얀마의 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관주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미얀마의 그러한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셈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넓은 공감대라는 부분에서 마음하고 마음이 미얀마하고 한국이 통하고 있다. 예. 이게 굉장히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기사를 좀 더 보면 이 다하라 총국장이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이 광주 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간 흐름을 미얀마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보고 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감동적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미얀마 사태가 처음 났을 때 왠지 남들 같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마음을 많이 아파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그랬고요. 뭐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그 미얀마 시민들에 대해서 이 지지 성명을 보내기도 했고 또 SNS로 해시태그를 붙여서 연대를 표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 이제 노력들이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의외의 곳에서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게 돼서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댓글 좀 한번 볼까요? 댓글에 최주원님 1등
YH 리님 2등. 정수인님이 뭐 2등이 어디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예 본인은 3등 하셨는데요. 예 김미니미니님 독도 호씨 나오셨네. 독도 호씨라는데요. 저 호사카 교수님 보고 예. 네, KJ 잔님은 한국 기자는 천리안이 있다. 한국 기자는 뭐 외국에 뭐 현지에 안 나가도 다 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나눔의 삶님도 뭐 올리셨는데 저희 이 방송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호사카 유지 TV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여러 가지 댓글이 들어와 있고요. 그 지금 보이는 거 조금 말씀드리면 네, 노현전님은요, 일본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알까요? 이렇게 쓰셨고요. 네, 그리고 은수킴님은 학렬의 경향 오마이도 뭐뭐뭐뭐 이거는 좀 읽기가 좀 어려우네. 뭡니까? 예. 그리고 무진해님은요, 네, 미얀마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네. 아립니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기타 굉장히 많이 댓글이 벌써 올라오고 있네요. 예, 네. 예. 네, 다음은 일본의 코로나 상황 알아봐야죠. 예, 네네네. 교수님께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교수님 맞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화면을 좀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긴급 사태 선언을 지금까지 9군데 아니고 7군데 정도에 발령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또 추가해서 3군데. 네, 존중합니다. 현재까지는 6군데였네요. 현재까지 6군데. 예, 6군데. 그런데 이틀 전에 네. 5월 16일에 또 3군데를 추가했습니다.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옆에 있는 그 히로시마하고 오카야마입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모두 일당 31일을 가진데요. 네. 전체적으로 일본의 상황을 조금 보시면 먼저 이번에 현재까지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역은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변이주의 그 양성률이 높은 데입니다. 지난주에도 교수님께서 네. 보여주셨는데 그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 예, 보라색 색칠한 부분이 더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 중에 75% 이상이 변이주다라는 데가 역시 히로시마, 오카야마가 그렇게 추가됐고요. 네네. 그런데 그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홋카이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계속 그 변이주가 확산되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그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긴급 사태를 언제 해제할까라는 네. 부분들이 하나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기준을 그 일본에서는 만들어 놓고 있어 가지고요. 네. 일단 스테이지 3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테이지 3이라는 것은 그 일주일간의 확진자 숫자가 5인 이상 15인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 인구 10만 명당 예. 예.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예. 일주일에 5인 이상 15인 미만이면 스테이지 3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좀 죄송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도쿄의 경우는 스테이지 3 이하라는 것은 하루에 그러니까 스테이지 3은 일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네. 하루로 확산하면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 이하가 되면 이제 그 스테이지 3 이하가 되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해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지금도 뭐 도쿄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다가 지금 네네. 조금 줄긴 조금씩- 했는데 예. 그래도 한 6,700명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요, 일본 전체는
아직은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씩 감소 추세인 예, 거죠. 예, 아무래도 예, 긴급 예. 사태를 네. 선언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도쿄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 화면인데요. 도쿄가 1,000명 이상이었는데 요새 조금씩 감소해가지고 네. 어제는요. 음. 5월 17일인데 416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이건 뭐 주말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네, 이것이 300명 이하가 되면 네. 이제 도쿄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도쿄 올림픽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300명 이하를 쭉 유지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도쿄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지금 생각을 일본 정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다음도 좀 보시면 오사카, 오사카도 그래도 한때보다는 조금 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나 요새 대신 홋카이도 홋카이도가 심각해졌네요. 예, 예. 홋카이도가 많이 늘어났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중증 환자, 위독한 환자 수는 네. 거의 1,200명을 한산 넘고 있어요, 요새. 예. 5월 14일은 1,231명. 한국의 거의 여러 배. 그렇습니까? 그 숫자로서는 여러 배 정도가 예. 되어 있어서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침대가 없어진다라는 그리고 산소 호흡기도 예. 부족한다라는 예.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네. 지금 1,200명 정도로 즉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또 1,300명, 예. 400명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단순 확진자 수보다 이 숫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입니다.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네네. 이 중증 환자 수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좀 커요. 예. 변이 바이러스는 쉽게 위독 환자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림픽 상황을 보면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네네. 잠시만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으츠노미야 전 일본 변호사 연합 회장이죠. 네. 이분이 이 도쿄 올림픽 취소 소명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5월 14일까지 35만 명을 넘었어요. 소명을 해준 사람들이. 35만 명이요? 네, 35만 명. 대단한데요? 예. 네, 이게 이러한 소명 운동에 이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일본에. 예. 네, change.org라는 네.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것인데요. 네. 그 서면 사이트에서는 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3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도쿄의 고이케 도지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소매운동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일본에서는 취소 의견이 많습니다. 네. 자 요새도 여론조사 있었거든요. 네. 네, ANN 이거는 아사신문계 여론조사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여론조사는 네, 요미우리 그거는 요미우리 신문이었는데, 근데 재연기를 빼고서 취소만 이제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좀 이번에 이제- 재용기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사신문 쪽에서 예. 이것은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이틀간 실시했고요. 예. 네, 취소하고 재용기가 82%. 많이 올라갔네요. 역시 이제 재연기를 집어넣으니까 많이 올라가네요. 엄청나게 이거 높았고요. 네. 네, 또 7월에 그대로 개최해야 된다가 15%밖에 없었습니다. 네. 15%밖에 없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같은 그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에 대해서 네. 지지율을 좀 물어봤는데 음. INN의 조사에서는 가장 예. 최저였다고 합니다. 35.6%. 35.6%. 네, 예.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네. 거의 46% 정도. 네. 이것도 ANN의 조사로서는 가장 예. 많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스가 내각은 열심히 코로나 대책을 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쁜 그 조사 결과는 가장 아래에 나와 있죠. 네.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평가하지 않는다. 63%가 나와 가지고요. 예. 스가 총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예.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 네. 그리고 그 세계적인 뉴스를 조금 더 보시면요. 오늘 할 게 더 많아서 그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요 5월 16일이니까 역시 예. 엊그저께인데요. 예. 국제 단체 월드 세일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토치 달린 그 보트 경기를 하는 그 단체예요. 폼선이죠. 이게 올림픽에서도 하나의 경기인데 이 월드 세일링 국제 단체가 IOC에게 올림픽 개최하느냐 그 확인을 요구를 했는데 네. IOC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IOC도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월드 세일링 단체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분담금이요? 네네. 누가 누구한테 주는 IOC가 IOC의 자금으로 네. 경기 단체에게 예. 다 분담금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월드 세일링 하에 그 세계의 그 세일링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는 그러한 분담금이 없으면 굉장히 그 어려운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하냐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전혀 답이 없었다. 이제 그러면 네. 이제 IOC는 대외적으로는 뭐 안 할 리가 없다, 반드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좀 고민을 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하면 삼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돈을 그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예.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한다 해놓고 도쿄 쪽에서 안 한다고 오면 안 하게 되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스포츠 아슬리트들이 네. 이제 도쿄 올림픽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테니스 선수 같은데요? 테니스 선수 유명한 두 사람이죠. 네. 왼쪽은 그 니시코리 케이라고 해서 네. 일본 사람인데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그 흑인하고의 그 호녀라 오사카 나오미 이 사람은 그 지금까지 세계적인 대회에서 네. 몇 번 우승하기도 했고요. 지금 세계 랭킹은 아마 3위 이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 두 사람이 특히 니시코리 케이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좀 비판이 좀 오히려 일어나기도 했어요. 네, 오사카 나오미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 윈블던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사카 나오미도 이런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을 해도 되는지 굉장히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위원을 좀 깊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러한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는 은퇴한 그 예를 들면 그 아테네 올림픽 2004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그 양궁 남자 양궁으로 은메달을 딴 야마모토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선수는 그 확실하게 준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그 해놓고 있고요. 예, 예. 뭐 아스리트뿐만이 아닙니다. 예.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들이 예. 오히려 미국 언론하고의 인터뷰에서 그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예.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왼쪽에 계신 분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하죠. 분이시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네. 그 제일교포잖아요. 사실상 예, 예, 지금은 그 일본인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 원래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CNN하고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이 도쿄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라쿠텐이라는 그 IT에서 대단히 유명한 일본의 그 기업이 있고요. 저는 뭐 야구 구단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소프트뱅크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야구 갖고 있고 둘 다 그렇네요. 예. 둘 다 예. 좀 비슷해요. 예. IT를 주도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네. 이 라쿠텐의 그 미키타니 히로시라는 상당히 젊은 회장인데 네. 이 사람도 미국 언론하고의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을 하는 것은 자살의 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센 발언을 하셨네요. 아주 센 예. 발언이고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하고 또 힘이 좀 있어요. 일본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비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없고요. 일본 안에서. 그러면 기업인들이 그렇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도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네. 전부도 예. 뭐라 할까 도움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 특히 그 지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일본의 IT 후진성 네, 네. 여기에 대단히 네. 아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예. 네.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저분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쿄 올림픽 상황이 예, 이게 계속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저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 잠깐 이제 다음 집중 저격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광고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 옆에 호사카 교수님의 신친일파 책 그 표지가 나오죠. 예. 나오나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거 작게 나오는데 이거 좀 오마이 TV에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요? 예. 우리 호사카 유지 TV에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예. 네. 예, 어떻게 예. 어쨌든 예. 책이 이제 호사카 교수님께서 낸 작년 초에 내신 이제 책인 것 같은데요. 네. 예. 3월에 네네. 지난해.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 일본 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21세기 신친일파. 그들 앞에 호사카 유지가 맞서다. 이건 책 표지에 있는 문구입니다. 예. 요즘 그 분명 한국 사람인데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어디 이 매국노 짓을 하는지 저는 참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을 호사카 교수님은 신친일파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주장을 이 책에서 하나하나 통쾌하게 제압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셔서 개념 있는 한국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아직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교수님도 예, 교수님도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일본 저격을 계속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그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가입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저격이라든가요. 그리고 진보 언론 대표 주자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하시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오마이뉴스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를 그 후원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매월 그 10,000원씩인데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조교뿐만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전체에 대한 그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후원 방법은 010-3270-3828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10만인 클럽 가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의 메인 코너 집중 저격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제는 일본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이 직접 백신 예약을 해보셨다고요? 예. 그 일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백신 자체는 많이 확보를 했어요, 일본이. 네, 그런데 왜 2% 3%밖에 그렇죠. 접종이 안 잘 되느냐?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예, 것인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예약을 못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예약 시스템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음, 그 일본 백신 접종 예약 대혼란 사태, 막 이러한 내용을 오늘 좀 보시겠는데요. 그렇군요. 예. 자, 이 화면에 사진들을 좀 선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요, 오카야마현倉敷시의 직원들이 예약 전화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요 57회선이나 전화를 예. 설치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인터넷 예약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엄청나게 동원해가지고요 예, 예. 하고 있는데도 통화층이 많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앞에서 두 번째 요성을 보면 그 어떤 책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전화하신 분의 이름하고요 네. 주민 대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것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약 전화를 해온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냐, 네. 혹은 그 여기倉敷시니까 음.倉敷시의 주민이냐 이런 것을 그 하나하나 대조해야 돼요. 일일이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한국에서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전 근대적인 시스템이 일본의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네. 뭐 몇 가지 집어넣으면은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해결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네. 일본에서는 인터넷에서 혹시 입력해서 네. 그 예약했다. 그래도 그게 실제 있는 사람인지 네.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제가 예를 들면 호사카 이으지잖아요. 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네. 예를 들면 야마다 타로라고 입력해서 네. 주소도 적당하게 예. 만들어서 예약할 수 있어요. 김경련이라고 써도 예,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냐 또 주민 대장하고 인터넷에 입력된 것을 대조해야 돼. 예. 왜 이렇게 일본이 이상하냐? 예.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어, 왜 그럴까요? 예.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예, 같은데요. 먼저 예. 그 다음 화면 조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일본은 그 접종할 때는요, 먼저 지자체가 접종 티켓을 개개인에게 발송합니다. 이거는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민 대장을 기본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선거할 때 많이 보내잖아요. 그 주소지에 예, 그건 똑같아요. 그거는 주민 대장이 있으니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저걸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전화, 그러니까 네. 인터넷. 예. 그런데 인터넷은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르 여섯 군데의 그 현에서는 네. 인터넷 그 예약 자체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아, 폐지시켰다고요? 예, 폐지시켰어요. 예. 전화만으로. 아, 혹은 그 전화만? 현장에 그냥 예. 가서 현장 전화가 예약. 아니면 현장에 가서 예약하는 네네네. 거. 그러니까 직접 현장으로 가는데 네. 시민들의 분노가 그래서 예. 폭발을 해 있어요. 짜증 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령자들에 대한 그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노인분들이 음. 직접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 거기서도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요. 예. 질병관리청의 접종 예약 시스템에 모바일 그리고 PC에 그냥 처음부터 접촉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약 기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티켓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네. 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예. 쉽게 말해서 네. 주민등록번호가 한국은 있고 예. 일본은 없습니다. 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습니까? 예. 네.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래서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네. 한국은 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일본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 통화도 안 되고 네. 인터넷도 안 되니까 현장에 왔어요. 구청 시청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줄 서 있는 겁니까? 줄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그 직원이 네. 이 지금 들고 있는 네. 피켓이 뭐냐? 네. 오늘의 존니콘의 배포는 종료되었습니다. 정리권이라고 하면 예, 존니콘라는 것은 네. 미리 오신 분들에게 아, 그 1번, 2번, 3번 이거 주는 예, 거예요. 번호표군요. 번호표. 예. 그러니까 은행 가면 번호표 나오잖아요. 예, 그거랑 그렇죠. 똑같아요.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네. 그게 아침 9시부터 네. 번호표 준다고 하니까 예. 아침 6시쯤부터 왔대요. 예. 3시간나 기다렸는데 예. 9시가 돼 가지고 네. 놀란 그 이야기가 그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종료됐다고. 예? 이게 그러면은 그것은요. 이게 어떤 그 사태였냐고 하면 네. 그 전날에 네.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을 것도 다 줘버린 거예요. 아, 전날 다 예, 그 줘버렸어요. 소모를 해버린 거군요. 예. 이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네.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네. 이 시장 그만둬라 이렇게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폭동이 벌어질 예,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아무래도 그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조금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자식들은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식들은 일단 예. 그 인터넷이라든가 네. 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대요. 라인.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 도와준대요. 애들은 애들이나 조금 예. 뭐라 할까 예. 사위라든가 예.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예. 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아니 뭐 제 얘기는 네.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아마 부모님이 저런 황당한 상황을 당했으면 예. 자식들이 다 몰려와서 데모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서 그런 말씀을 일본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예. 면에서는 온순해. 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자- 막 댓글창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저런 미개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깨시는 예. 사람이 뭐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IT 후진국이라는 게 그 코로나로 네. 그 분명해졌고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한국의 주민등록증 비슷하게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라고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요. 마이 넘버 카드. 예. 그리고 앞뒤면을 보고 계시고 네네. 뒤면에 그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음. 네. 그러나 현재까지 이거 저번에도 이야기 조금 했는데 네. 이게 간제가 아니거든요. 네. 만드는 게 예.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까지는 일본 전체로서는 25% 정도
입니다. 25%밖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네네, 그런 예.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마이너ンバー 카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그 주민 대장하고 연결이 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이거 갖고 있으나 마나인 아, 그렇습니까?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다음 보세요. 음. 이거는 그 연령별의 마이너ンバー 카드 보급률인데요. 네. 지난해 11월인데 이거 보면 뭐 대충 25%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히려 마이너ンバー 카드를 많이 어, 만든 편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나 문제는 역시 20대에서 50대가 그렇게 보급률이 많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예, 네. 이유는 네. 이 사람들은 뭐라 할까, 마이너ンバー로 그 감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국가는 옛날에는 독재였잖아요. 네. 한국도 뭐 그 시기가 있었지만 네, 네. 일본은 굉장한 독재 국가였어요. 예, 예. 군부에 의한. 예. 그러니까 그 카드로 사생활이 음. 침해된다. 그것으로 굉장히 그 걱정하는 예, 것입니다. 국가가 자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걸 겁내는 거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예. 그리고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연세에서 4세가 7% 정도도 예? 보급률이 아주 조그만 애들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이것은 아마 예. 부모들이 예, 예. 만들면서 예. 애들까지 만들었다. 아, 이거는 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 생각하면요. 네, 그렇겠죠. 자, 예, 한국에서는 참 주민등록증이 네, 주민등록증만 참 18세인가 20세에 나오고 네네. 주민등록 번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다음 화면은요. 이것은 아직은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이 예약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국의 인터넷 화면이거든요. 네. 그 예반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입니다. 네. 한국은 그러니까 티켓 같은 게 없어요. 음, 그냥 예약하면 돼요. 그렇죠. 입력하면 돼요. 예. 그러면 다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 흔들림 없이 예약 잘 돼요. 네. 그 이름이라든가 그 주민번호 다 네. 주소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쉬워요. 일본은 여기까지 가는 데가 네. 엄청나게 네. 그 먼 길이고요. 네. 이게 한국의 예약 시스템,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 네. 이거 입력하는 것인데요. 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먼저 일본의 지자체가 아까 먼저 티켓으로 보낸다고 했죠. 네. 그 티켓이에요. 이게 접종권. 예, 접종권, 예, 예, 접종 티켓. 네. 네, 이 접종권을 가져가면요, 먼저 일본에서는 그 진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거기 맞으면 안 되는 접종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 네네. 그 주민 대장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보고 네네. 주민들한테 이 접종권을 보내면 네, 그걸 받아서 가지고 병원에 가서 네. 진찰을 먼저 받는 먼저 거죠. 진짜를 예,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예약해야 돼요. 예. 예, 예. 이 예약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 있는 접종을 것이고, 받으려면 네, 일단 예약되면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가져가가지고 여기 아래 거기 뭐라 할까, 전자적으로 인식시키는 그 바코드요? 바코드 있잖아요. 예. 이 바코드로 인식시켜야 돼요. 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코드가 분명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거 티켓을 가져갔는데 이제 접종을 못 받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하니까 예. 또 그런 것이고요. 예. 자, 다시 아까 예약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게 일본 쪽에 어느 시에 네. 이것은 사실 가와사키 시인데요. 그렇습니까? 백신 접종 예약 방법인데요. 네. 예약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여기는 전화하고 역시 예약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어가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 예. 왜냐면 인터넷이니까 예. 한국에서도 충분히 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예. 들어가는 화면은 다음 화면입니다. 인터넷 예약 신청 사이트예요. 네, 이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네, 그 아래에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그리고 옆에 웨브 링크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외부 업체가 만든 사이트를 이제 빌려서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한국은 국가가 만든 곳으로 예. 통일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나 일본은 예. 각 지자체마다 이 사용하는 예약 사이트가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더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그 외부의 어떤 업체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도 일단 제가 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런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예. 여기 일본 말이 나와 있는 것을 아래 번역했거든요. 네. 이 사이트는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하기 위한 웹사이트입니다. 인데 지금 서버가 매우 혼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24시간이라는데요. 저는 1시간마다 네. 몇 시간 연속으로 여기에 접속했어요. 예. 근데 하루 종일 일했어요. 예, 고생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 예.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진짜. 네, 그렇죠. 네네. 예. 한국은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에도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예. 요즘엔 저런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푸하가 너무 무거워지면 네. 이게 네. 다운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다운이 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지금도요. 예. 예. 여기 치노러브님께서 올리셨는데요. 네. 외부 업체를 사용함으로써 다단계 하청하는 중 예산 낭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제인데요. 예. 네. 어제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 예. 어제는 일본의 도쿄에서 10,000명 접종하는 대형 회장의 예약을 바로 어제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요. 예. 대규모 접종 예약 시스템 도쿄 센터의 중대한 시스템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뭡니까? 누구나 몇 번이라도 예약 가능했다라는. 예.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예. 말이냐고 하면요. 예, 예. 일단 어제 이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네. 결국은 역시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 화면. 이렇게 예, 저도 여기 예, 들어갔어요. 근데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했대요. 예. 예, 그 다 예약된다고 합니다. 아, 다 예약된대요. 몇 번을 해도 다 된다는 예.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어떤 번호를 넣어야 된대요. 예. 그 번호도 적당하게 6자리를 넣었는데 그게 다 통과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삼아서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네. 어떤 사람이 계속 본인이 아닌데 다른 네. 사람 이름으로 네. 100번, 1000번, 만번 예약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요. 네. 주민 대장하고 대조를 안 해요. 또. 안 하기 때문에 예. 큰일이 나는 거죠. 네. 안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난으로 다 거짓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그러면은 이제 준비해놨던 백신이 이게 네네.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시나 현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빨리 못하니까 대형 예. 대회장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거는 또 주민 대장하고 대조하면 너무 늦으니까 여기는 국민들에게 말을 안 하고 대조한다라는 말을 안 하고 했더니 다 예. 그렇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NHK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화면인데요. 네. 도쿄 백신 대규모 접종 가공번호로 예약 가능한 상태다. 시스템 수정 어렵다. 아,
예, 이게 가공의 번호로 예약이 가능한 상태인데, 네네네. 근데 그 시스템도 수정으로 어렵다. 하는 게 어렵다. 예, 너무 이거 갑자기 외부 업체에 맡겨서 예. 만들어 봤더니 예. 이게 안 돼가지고 여기에 사활을 걸었어요. 스가촌니는 예, 그 백신 접종이 안 되니까 도쿄 올림픽도 이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예. 해외에서 볼 때 일본은 2% 3%밖에 안 되니까 위험하다. 가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명 도쿄에서 망 오사카에서는 5,000명 이거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안 돼 이거. 예. 아 이게 큰일 났네 일본이. 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워낙 이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네. 급하게 막 만들었는데 네. 그러느라고 이제 연동을 못 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그런 정부하고. 것입니다. 네, 그랬는데 음. 예, 시스템 수정도 어렵다. 네. 예. 이게 어떻게 뭔가 합니까? 이 배째라는 그런 식. 예. 이거는 그 대회장만 준비하고 네. 못 쓰는 거예요. 음, 물론 그 며칠을 보고 네. 어떻게 이것을 수정하는지 네. 이것을 봐야 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게 IT 기술이라는 게 네. 이것은요 계속 몇 번이나 네. 그 뭐라 할까 시행착오를 고쳐야 이게 완성되는데요. 네. 일본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이런 대현 시스템에서 해오지 않았던 거죠. 네. 너무 그 손으로 네. 사람이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 어, 그렇군요. 참 예. 상당한 현실이네요, 일본은. 네. 예. 물론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거든요. 일본이 그 어떤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는 그 네. 문제가 없어요. 아, 예, 그것도 왜 왜냐면 그렇습니까? 예. 가명으로도 예. 그냥 카드만 네. 진짜 카드이면 문제가 예. 없잖아요. 돈만 아. 업체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네. 이게 별로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카드 번호, 카드 정보만 정확하면 네. 다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일본은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백신은요 무료예요. 그렇죠. 예. 예. 카드라든가 안 써요. 네. 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 장난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네, 일본 사람들이 그 장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일본 사람들 안 그럴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반소 한국에서도 예. 소반소에 장난쳐나 많이 오잖아요. 예, 예. 일본은 한국 이상으로 많이 아, 가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아, 이게 그 일본이 예. 그런 거 안 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예. 그거는 아, 오해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얌전해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생겼는데. 얌전하니까 또 그 얼굴만 얌전해가지고 네. 그 뒤에 가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 예. 그렇죠. 얌전한 고양이 뭐 어디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그러니까 속담도 있긴 댓글도 하죠. 아주 예. 그 뭐라 할까 끔찍한 댓글들이 한국도 많지만 네. 일본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네. 이게 더 아르게 돼가지고 네. 찬난으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자, 박사라님은 일본에서 5년 전에 귀국했는데 돌아오길 참 잘했네요. 귀국하기 너무 잘했어요. 뭐 이렇게 올리셨어요. 네, 예. 짐 스티브님은요. 네. 작년에 백신 3억 개 했다면서 지금 왜 200만 명밖에 접종 못한 거지? 바로 이러한 문제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특히 고령자들은요, 접종 빨리 하고 싶대요.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막고 있어요. 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스템은 예. 괜찮고 예. 오히려 확보량이 좀 부족하거나 네. 일본은 확보 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못하게 시스템이 막아놓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주 안타까운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일본 정부가 올림픽 선수만 특별하게 접종을 시키자 네. 이야기했는데 다 네. 반대하기 시작했어. 그것도 뭐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으면서 네. 이러한 정부의 책임을 네. 그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왜 올림픽 선수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접종시키냐? 네. 다른 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서 올림픽 그 출전 선수에게 백신 먼저 접종시키는 게 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일본은 그 예. 반대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도 저 겁이 나서 우리는 먼저
접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말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해외 네.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올림픽 선수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네. 아마 이러한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의 IT 후진성을 아주 네. 오늘은 상세하게 좀 했는데요. 예. 뭐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역시 그 주민 등록등본 같은 거 따로 네. 가도 기본적으로 주소지에 가야만이 지금도 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예, 주소지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떼서 볼 수가 없다는 네, 그런 것은 말씀이죠? 없어요, 일본에. 예. 일본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등본 예. 다를 수 없고요. 그러나 등본 마이넘버 그걸 카드, 떼려면 자기 주소지로 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네. 그 편의점에 가면 다를 수 있어요. 네. 예, 일본은 편의점이 그런 식으로 바르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제호리님이 사회자가 친일파네 막 이렇게 올리셨네요. 제가 아까 왜요? 일본 사람들 얌전하다고 했더니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얌전하다고 예. 보이는 것뿐이. 제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예. 제가요 저기 2년 전에 이건 뭐 지난번에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살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귀국할 때가 돼서 짐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지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입국 신고 때 받았던 의료보험료 이제 고지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걸 이제 12달치를 한꺼번에 줘가지고 그걸 한 달 한 달 이렇게 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한 서너 달은 열심히 내다가 네네. 까먹은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에 근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내니까 이제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자니 이제 돈이 아깝고 또 안 내자니 또 공항에서 잡혀서 망실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일본에서 이제 오래 산 이제 한국인 친구들한테 이거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 이제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당연히 다 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모두 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 예. 말씀드렸었는데, 그쵸. 예. 근데 왜냐 그랬더니 음. 일본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 의료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걸 공항에서 알 리가 없다라고 네, 맞아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고이즈미 수산 시절에요. 네, 오히려 그 보험료 같은 것을 네, 그냥 직접 내잖아요. 네, 창구에 가서 그냥 내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그냥 돈을 그냥 받아요. 네, 근데 그곳을 그냥 자신의 포켓으로 네, 그 노동 일본 공무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공무원들이 그 얌전하고 그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 네, 그런 게 좀 유명했잖아요. 예, 예. 그렇지 않고 그때는 그러니까 조그만 돈을 그러니까 5천 엔 정도, 네,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인데 네, 네, 많아도 네, 그 한꺼번에 내는 네, 그것을 그 매달 그냥 음, 포켓에 넣은 예.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게 천산화가 안 되니까 음, 맨 처음이었던 거죠. 단시 굉장한 문제가 됐어요,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일본 공무원들이 뭐 솔직하다, 천직하다, 네. 일을 잘한다인데 네. 그때 그 면성이 추락했어요. 네, 이게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저는 D가 캥겨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다 내고 왔습니다. 아, 네. 다 내고 왔는데 내셨어요? 오. 예. 일본 사람보다 훨씬 전직하시네. 예.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조롱을 당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아요. 뭐 일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그 일부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제 옛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 가지고 일본하고 조금만 다투거나 뭐 어떤 알력이 생기면 마치 우리나라한테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이 옛날의 일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 옛날의 한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 앞에 당당히 서서 당당히 맞서서 할 말은 하고 그래서 우리 실리를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은 그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본의 기술이면 먼저 만들 수가 있었지 않을까 예. 그러는데요. 예. 그러나 아이폰이라든가 네. 아마 우리 그 한국의 갤럭시도 네. 그 안에 있는 부품은 일본 게 네. 되게 많아요. 음,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여러 가지 있는 부품을 통합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통합해 버린 거예요. 네. 이유는 일본 안에서는요, 자기 부품은 그 자기 제품에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통합을 이러한 예, IT에서도 예, 통합을 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일본 기업의 예.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예. 기업 이기주의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도 극복을 못하니까 세계적으로 계속 뒤지는 거예요. 예. 일본이. 일본 사회를 이제 갈라파고스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기업 하나하나마다 또 갈라파고스가 또 네, 예, 자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지금 벌써 12시 2분인데요.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참 그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